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 어린 탄식인데 그 말 속엔 젊은 시절에 미처 보지 못했던 인생의 깊이와 의미가 담겨 있죠. 젊을 땐 힘도 넘치고 시간도 많고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들이 있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감도 그렇고 물질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그렇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도 늦게서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늙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인생의 진리들을 10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 해요. 각 주제마다 실제로 겪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도 3가지씩 들어서 좀 더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함께 나눌게요.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어쩌면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편하게 앉아서 마음은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째, 건강이 전부다. 진짜다. 젊을 땐 건강이라는 게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마치 내가 영원히 안 아플 사람처럼 여기며 살기 쉬운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실감하게 되죠. 예전엔 감기 한 번 걸려도 하루 이틀 푹 쉬면 말끔하게 나았는데 지금은 코 한 번 훌쩍여도 병원부터 떠오르고 근육 한 군데 삐끗하면 며칠은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까요. 회사 다닐 땐 퇴직하면 여행 다녀야지 생각만 잔뜩 했던 분이 있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시간은 생겼는데 무릎이 안 따라줘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고요. 또 어떤 분은 평생 회사에 목숨 걸고 일만 하다가 정작 정기 건강검진도 안 받고 살다가 뒤늦게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셨죠. 또 한 분은 손주들이랑 뛰어놀며 예쁜 추억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오래 서 있거나 걸을 수도 없어 같이 놀아주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국 나를 지탱해주는 건 건강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넉넉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늙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하고 그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이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정기적인 검진은 귀찮아도 꼭 받아야 하고 아프면 참고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잠은 충분히 자야 하고 내 몸을 소중한 친구처럼 아끼고 돌보는 게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둘째,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그 고마움을 잘 못 느끼고 살다가 나이가 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곁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제야 비로소 가족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평소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서 피하기만 했던 사람이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잔소리가 그리워 눈물 짓고 단 한 끼라도 더 같이 밥 먹을 걸 하며 후회하게 되죠. 또 자식이랑 말다툼하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못하고 며칠, 몇 달씩 연락 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으며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고요. 배우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이 있다는 이유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서로에게 무심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음이 휑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중심엔 결국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족에게는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건 아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지만 듣는 사람에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마법 같은 말이니까요. 하루에 한 번, 짧은 안부 문자라도 좋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더 좋고 괜히 틀어졌다면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내는 것도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이란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셋째,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많아야 사람 대접도 받고 행복도 따라올 거라고 믿지만 나이가 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삶이 멋져 보였지만 정작 그걸 누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몸은 망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그러고 나서야 문득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했더라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모든 걸 놓치게 되는 함정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모았지만 외로움에 시달려서 병원과 집만 오가는 노년을 보내는 분도 있고 자식에게 돈을 많이 남겨주려고 본인은 평생 절약만 하며 살다가 정작 자식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못 본 채 떠난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평생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겠다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한 푼도 안 쓰고 살았는데 노년엔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며 이럴 거면 그 돈을 차라리 나한테 좀 써줄 걸 하며 한탄하더라고요. 그러니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하는 거고요. 벌었으면 누려야 하고요.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진짜 그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아플 때 치료비로, 외로울 때 여행 경비로, 기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쓰일 수 있어야 돈이 돈답게 쓰이는 거죠. 지금 가진 게 많든 적든 그걸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잘 쓰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넷째, 자존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또 오해도 생기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단단해져서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고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오해가 그렇게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인연을 놓쳤는지를 후회하게 돼요.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몇 년이 지나 다시 만나고 싶어도 이미 그 친구는 세상에 없고 자식과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손 내밀 기회를 놓쳐서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배우자와도 사소한 일로 서로 냉랭해지다가 결국 말 한마디 못 건네고 세월만 흘러가는 걸 보면 그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어상인지 알게 되죠. 사실 자존심이라는 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그걸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는 결국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고 우리가 남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서로의 거리를 좁히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늦기 전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는 게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고 늘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예전엔 가족과 친구들로 북적였던 집이 조용해지고 일하느라 바쁘던 하루하루가 텅 비게 되면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지기도 하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있다가 자신이 점점 멍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와서도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또 혼자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자꾸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게 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늙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이에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고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고요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어떤 외로움도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여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것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면 언뜻 보기엔 그 사람을 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분노나 서운함은 내 마음속에서 썩어가면서 다른 좋은 감정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결국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어떤 분은 친구한테 배신당한 일을 20년 넘게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는데 나중에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대요. 또 다른 분은 자식에게 실망한 일이 너무 커서 연락을 끊었는데 세월이 흐르니 연락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기만 하고 그러다 자식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했단 말을 들으면 정말 안타깝죠. 배우자와의 다툼이 오랜 감정의 골로 이어져서 서로 대면대면한 채 같은 집에서 몇 년을 말도 없이 살아가는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찡해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마음에 가득 찬 응어리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용서라는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을 열며 다가가는 과정이에요. 7째, 말 한마디가 남긴 여운은 오래 간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그중 단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깊게 남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했던 말이 내 모습처럼 따라다닌다는 걸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어떤 분은 자식에게 무심코 했던 한마디가 평생 아이 마음에 남아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회사에서 후배에게 던진 한마디가 퇴직 후에도 후배에게 기억되는 경우도 많아요. 반면에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해줬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 후에도 고맙게 기억되는 경우도 있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론 그 어떤 물건보다 무겁고 오랫동안 남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마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고 비난이나 험담보다는 칭찬이나 격려를 먼저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고마워. 괜찮아. 내 덕분이야 같은 말이 자주 오가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거든요. 8째,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편안해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면서 살아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리, 더 예쁜 옷, 더 멋진 집. 하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든 욕심들이 사실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는 걸 알게 되죠. 한 어르신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인생에서 놓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행복해지더라고요. 매일 주식창 들여다보며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지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처지를 탓하던 시간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진대요.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돈을 쓰고 나중엔 그 자식과 갈등이 생겨 서로 상처받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늦기 전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을 향한 시선도 너그러워지고 삶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비우는 게 지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걸 품을 수 있는 준비라는 걸 잊지 마세요. 9째,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걸 이기적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게 되죠. 혼잣말이라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했어 하고 토닥여주는 일이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들이 내 안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힘이 돼요. 어떤 분은 매일 거울을 보며 활짝 웃는 연습을 하신대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빛도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자신을 아끼기 위해 매일 아침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서 책상에 두는 분도 계신데 그 하루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간다고 해요. 자신에게 친절해야 세상도 친절하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연습은 절대 늦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10째, 결국 삶은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여정이다. 우리는 늘 큰일, 큰 성취, 대단한 무언가에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진짜 소중했던 건 사소한 것들이었단 걸 알게 돼요. 아침에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반갑게 인사해주는 이웃의 미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매일 산책하던 길을 걷지 못하게 됐을 때 그 길의 소중함이 떠오르기도 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마시고 있는 차 한 잔, 지금 듣고 있는 음악 한 곡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 떠올려보면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 정말 그랬어 하고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첫째로, 건강이야말로 인생의 기본이자 가장 값진 자산이라는 걸 아프고 나서야 절실하게 느낀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둘째로, 너무 익숙해서 고마움을 잊고 지냈던 가족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울타리라는 걸 시간이 지나고 외로움이 찾아오면서 새삼 알게 된다는 점도 짚어봤고요. 셋째로,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진리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었고, 넷째로는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 늦기 전에 손 내미는 용기의 중요성도 나눴죠. 그리고 다섯째, 결국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늙어서 흔들리지 않고 행복해지는 열쇠라는 것도 마음 깊이 새길 이야기였어요.
6째에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 7째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깊게 남을 수 있는지 되새겨봤습니다. 8째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진짜 편안함과 여유가 찾아온다는 걸. 9째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알아야 타인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에서는 진짜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고 사소한 순간들에 있다는 걸 함께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언젠가 되돌아보면 그때 참 좋았지 하고 그리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나를 아끼고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공감,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하나쯤 보태졌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